네, 안녕하세요. 국제무역의회 제10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무역에 있어서 우리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통관시키는 그런 수출입 통관과 대금 결제 절차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주차에는 우리가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우리가 물품을 또는 서비스를 이렇게 상대 매도인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전달을 하는데 먼저 우리 물건을 이제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내보내려면은 자기가 뭐 물건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생산한 물건을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선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배에 싣거나 비행기에 뭐 싣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됩니까? 먼저 통관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세관에 이러이러한 물건을 제가 어느 나라로 보냅니다라는 것을 이제 서류를 갖춰서 이렇게 가져가면 세관에서 그걸 보고 이상 없다.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수출 신고를 수리하게 되죠. 접수한다는 얘기. 접수하면 승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이 나오면 드디어 내 수출품을 비행기나 배에 이렇게 선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주 차에 공부를 하게 되겠는데요. 통관이 되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고, 또 수입할 때는 반대로 관세를 내야 되고요. 또 관세를 내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나 또 통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통관이 돼서 물건을 수출의 경우에는 통관이 돼서 배에 실어 보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걸 내고라고 하면 내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장이 개설되거나 했을 때, 신용장이라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은 어떤 물건을 내가 수출하는 데 있어서 통관을 시켜서 배에 실었습니다라고 하면 그 서류 배에 싣고 나서 제반 그런 증빙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면 그 서류를 은행이 받는 대신에 나한테 돈을 주게 되죠. 그게 이제 무역 결제입니다. 무역 결제. 신용장 결제에 의한 무역 결제 방식이죠. 그러니까 신용장이 개설되면 내가 물건을 배에 싣기만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장이라는 것은 수출자, 매도인한테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결제 방식이죠. 이번 주차에는 이러한 수출입에 있어서 통관이라든지 관세와 관세 환급 그리고 돈을 받는 무역 결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출입 통관에서 수출 통관을 한번 보죠. 물건을 이제 내보내는 거죠. 수출입 통관의 의미, 통관이라는 게 먼저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통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해야 할 때 거쳐야 되는 세관의 절차를 얘기한다는 얘기. 세관 절차. 관세법상 통관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또는 수출입하거나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반송은 뭡니까? 이미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는 거죠. 또 들어왔던 게 다시 나가거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관이라는 것은 소위 세관을 통과하는 거죠. 세관을 통과한다. 그 법에 의해서. 그래서 먼저 수출 통관을 보면은 관세법상의 수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국 물품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 통관이란 수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그러니까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이 수출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출을 허용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출 신고 수리라는 건 뭐죠? 수출 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오케이 해주고 해서 그 접수를 오케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통관 시켜주세요. 통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통관인데, 수출 통관인데, 수출 통관, 즉 수출 신고 수리가 되고 나면 대한민국에 있는 내국 물품이 외국 물품화하는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통관이 돼버리면 그 물건은 이제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우리나라를 벗어난, 밖으로 나간, 우리나라 그 세관 관세선을 벗어났으니까 그건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고 다른 외국의 물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신고인이라는 게 누가 신고를 하느냐. 수출 신고를 이제 서류를 갖춰서 하는데, 일반적인 수출 신고는 관세사를 통해서, 관세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게 그 일반적이죠. 그런데 뭐 직접 그 화주, 그러니까 물건의 수출자가, 물건의 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니패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론 이제 그 복잡하고 서류가 많고 대단히 까다로운 것들은 뭐 그 물건 보내는 사람이 그거 할 시간이 없죠.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전문성도 떼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관세사를 한테 의뢰하는 게 대부분인데, 간단하게 내가 뭐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내 친지한테 어떤 것을 보낸다, 이럴 때는 뭐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복잡한 거, 약간이라도 적응한 것은 그냥 관세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다가 EMS로 뭐 보낼 때 있죠. 그것도 수출은 수출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간단한 개인이 물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체국에 있는 EMS 그 종이에다 이렇게 송장에다 써서 붙이면은 뭐 누가 해주죠? 우체국에서 그걸 절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은 수출 절차를 지내는데 간단한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우체국에서 직접 이제 보고 그 내용물이 뭡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우체국에서 특별히 이건 뭐 그 제약이 없다 그러면은 그 종이 한 장으로, 송장 한 장만 쓰면 바로 그냥 그거 붙여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자기 친척한테 뭐 친구한테 물건을 보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신고자료 전송. 수출 신고자는 수출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유니패스에 전송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전자무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수출 앞에서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그 복잡한 그런 수출 절차를 종이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거죠. 다 지금은 그 전자무역,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관세청에서 만든 이 인터넷 통관 포털 유니패스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다가 다 지금 수출 신고 자료를 거기다 업로드 시키면 세관에서 그걸 보고 이제 그 통관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네 번째, 수출 서류 제출 신고. 수출 물품의 95%가 신고 후 별도 심사 없이 유니패스에서 자동 신고 수리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니패스라는 통관 포털에 이제 그 통관을 위해서 신고를 접수시키면, 서류를 접수시키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 95% 이상이 전부 그냥 봐도 자동으로 통과돼 버린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자상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개인이 그냥 외국에 있는 누구한테, 아니면 자기 외국인 학생이 자기 본국에 부모님께 뭘 붙인다 그러면은 그거 다 통관 전부 되거든요. 그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넘어간대. 그런데 예외적으로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각 법령에 의해서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요건 확인이 뭐란 건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등등 이런 게 이제 요건 확인이 필요한,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면은 이제 그건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제출 조건부로 수입하여 수출되는, 그러니까 다시 재수출하기 위해서 수입된 경우, 이럴 때는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 다 그냥 컴퓨터 상에서 자동으로 신고 수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고서 수리 및 심사, 전자통관 심사 대상인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되고, 심사 대상 물품은 컴퓨터 화면 및 신고 서류 검토로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품 검사 후에 수리하는 것은 서류 제출 신고 대상이나 또는 그 위조 상품 수출, 관세 환급 목적 위장 수출, 분석 의뢰 필요시, 불법 수출 의뢰시, 이런 것들이 그건 좀 우려된다, 아니면 의심된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검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 갈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이제 큰 자기 가방을 싣기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냥 통과돼 버리죠. 그게 이제 95%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막 자기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시 잠깐 세관으로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자기 입회하에 그 가방을 열어보잖아요. 열어보고 뭐가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그 액체가 있다 그러면 그걸 드러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물품 검사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에서 그 휴대화물을 이렇게 세관 직원이 보는 거나 통관하는 거나 거의 유사한 그런 절차라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수 형태 수출 신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의 대부분 그냥 95% 막 이제 지나가는데, 이건 그것이 아니고 좀 특수한 거, 좀 일반적인 것이 아닌 특수한 것을 여기 이제 열거가 되어 있죠. 첫째, 선상 수출 신고. 네, 그렇죠. 배에서 수출 신고 하는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신고를 하려면 세관으로 물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세관에서 이미 이제 통관이 되기 전에는 여기 놔뒀다가 통관되고 나면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배에 실어놓고 수출 신고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반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운반선은 그 자동차 공장에서 큰 운반선에다가 그 현대, 기아, 쌍용 자동차 직원, 공장의 그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 그 차를 몰고 쭉 갖다 배에 실어 놓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원래는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부두에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죠. 그리고 통관이 되면은 그거 갖다 싣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어 놓고 이제 배에 실어 놓은 상태에서 수출 신고를 한다. 아니면 광산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걸 거기 배 옆에다가 이렇게 야적을 해놓고 있다가 다시 신고, 엄청나게 그게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실어 놓고 수출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현지 수출 어패류 신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외국 현지에서 물건을 팔았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이제 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일본에 가까운 그런 해상에서 이제 그 생선 이제 어류를 이렇게 잡았는데, 그걸 그냥 현지에서 팔아버린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출항 허가를 한 그 세관에, 부산항을 떠났다 그러면 부산에다가 신고를 한다 이거죠. 거기 현지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원양수산물 신고, 이거 그렇죠. 저기 북태평양이나 이런 데에 가 있는 그런, 완전히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닌데 있는 그런 그 배에서 이제 그 생선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거기서 그냥 다른 나라 배에 실어 보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그대로 그냥 수출해 버릴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증명 서류를 해서 보고를 해서 신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잠정 수량 신고, 잠정 가격 신고 대상 물품. 이건 네, 그렇습니다. 배관 설비 적재, 제조 공정상 원자재 시세 변동이 있을 때, 이럴 때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떤 그 배관을 어떤 게 파이프를 통해서 뭐가 이렇게 실려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그 일반적으로 어떻겠어요? 그 배에다가 만약에 그 뭐 어떤 액체나 어떤 그 유류를 뭐 선적한다라고 할 때 그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실으세요 그러면 이제 통관이 됐습니다. 그럼 그 뭐 적재하세요. 이게 이야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뭐 몇만 톤급 뭐 유조선에다가 그 석유류 제품을 거기다 실는다 그러면 그 많은 배를 어디다 둘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대략 뭐 배 몇 톤을 휘발유를 얼마 실는다, 뭐 원유를 얼마 실는다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하고 실제 수량은 나중에 뭐 이렇게 신고를 다시 하겠다, 뭐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번째, 수출 물품의 적재 이행 관리. 이건 뭐냐면 수출 신고했잖아요. 수출 신고 필증 받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배에다 실어서 보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 일부러 그걸 안 보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실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 이거죠. 30일 이내에 그걸 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뭐 더 연장은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그 이유가 있으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수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수출을 뭐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 담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담배를 내가 수출하겠다고 통관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통관을 안 하고 슬슬 이렇게 뒤로 뭐 이렇게 빼버리면은 어때죠? 그건 뭐 잘못하면 그게 외국 물품 됐는데 외국 물품이 다시 뭐 되돌아온다든지 뭐 이상한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 신고가 됐으면 그 수리됐으면 빨리 그걸 실어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네. 수입 통관의 의의. 수입 통관이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장에게 그 수입 신고 사항을 확인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 수입 신고 수리를 하는 세관장의 처분이다. 수출하고 반대입니다. 이게 수출 신고 수리였는데 여기는 수입 신고를 수리한다, 접수한다, 인정한다. 그게 이제 수입 통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 물품이, 이게 우리나라 물품이 아니었던 게 대한민국의 내국 물품으로 바뀌어버리는 행정행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수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그렇죠. 뭐 외국 선박이나 이런 거에서 공해상에서 이렇게 또 포획된 그거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또는 수출 신고가 수리된 것 등이 이게 외국 물품이라는 거죠. 외국 물품. 그러니까는 어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배에 실려서 왔어요. 그러면 통관이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 게 아니죠. 외국 물건이죠. 그리고 수출 신고가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다. 외국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수입 통관 절차 보겠습니다. 광의로는 본선에서 화물을 양육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한 후 수출 서류 심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검사, 감정 등을 거쳐서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한 후 수입 신고 수리를 받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만 협의로는 그러니까 광의로는 그러니까 그 물건을 내려 가지고 전체 이제 완전히 보세 구역을 떠날 때까지 그 전체를 이제 수입 통관이라고 하는데 그 좁은 의미의 수입 통관이라는 것은 수입 신고 필증을 받는 거. 수입 신고 필증을 받는 거, 그 업무만 수입 통관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수입 통관 절차를 보죠. 수입 통관 절차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경우에는 대단히 복잡한,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많은 서류들을 필요로 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입 통관도 우리는
지금 뭐 그 무역이 자유화되어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괜히 법으로 뭐 그 정해진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까다롭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수입 통관 절차 보겠습니다. 먼저 그 배가 이제 입항하잖아요. 이게 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배에서 물건을 내리죠. 그래서 보세 운송을, 그러니까는 그 통관이 되기 전에 그걸 이제 운송을 해서 보세 구역에 반입이 되죠. 그러니까 배에서 직접 올 수도 있고 보세 운송을 통해서 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배에서 직접 해서 부산항에 있는 보세 구역으로 직접 반응을 하면은 그건 이제 직접 보세 구역에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부산항에서 하역된 컨테이너를 보세 운송을 해서 서울로 가져오면, 서울 세관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세 운송이 되는 거죠. 그 동안에는. 그래서 보세 구역에 들어왔다. 그러고 이제 컨테이너가 보세 구역에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보세 구역이라고, 이러한 경우에 보세 구역은 세관이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세관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인천항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천항에 가면 그 세관이 있어요. 그 인천 세관 옆에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넓은 공터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지역이 보세 구역이죠. 이제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 서류를 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입 신고가 이제 물품 검사가 필요한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죠. 수리되는 게 어떤 거 있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하나 끼어 있죠. 관세를 얼마 내라, 뭐 부가세를 얼마 내라 이렇게 이제 나오면은 그때 세금을 딱 이제 내고 나면 바로 신고 수리가 돼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수입 신고 필증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보세구역에 있는 컨테이너를 싣고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테이너 채 그냥 그대로 그 트럭에 싣고 자기 공장으로 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수입 통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뭐죠? 송품장, 이거 뭐 인보이스죠. 커머셜 인보이스, 선화증권, 항공화물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부본을 보내고, 포장 명세서, 패킹 리스트죠. 원산지 증명 필요할 때 이제 이게 한국산이다, 아니면 미국산이다, 뭐 중국산이다 이런 원산지 증명,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 요건 확인 서류. 네, 그렇죠. 수입 요건 확인, 이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관세 감면이나 어떤 세율 적용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관련 그런 서류들을 같이 이제 제출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출입 통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그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통관이 제한되는 거에 대해서 간간히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보죠. 첫째, 수출입이 금지되는 거, 이거 금지, 수출입하면 안 되는 거, 이거 뭐죠? 공공의 안전질서나 풍속을 해치는 서적이나 간행물, 영화, 음반 등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뭐 풍속을 해치는 그런 거 이제 통관이 안 되고 수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준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화폐 증권도 유가 증권의 위조품이나 변조품, 예, 그렇죠. 그 돈을 뭐 위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든지 그런 일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관 협약에 따라서 있는 그런 멸종위기 동식물은 수출입하면 안 되죠. 뭐 호랑이 코끼리 상아, 이게 그 대표적인 거죠. 상아를 이렇게 수출입을 못하게 돼 있죠. 네, 코끼리를 막 죽여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국제 협약에 의해서 거래를 못하게 돼 있는 것도 이제 거래를 수출입을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산지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 네, 원산지를 잘못 표시했거나 아니면 원산지가 아예 표기가 안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통관이 좀 제약을 받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통관이 일단 보류돼 가지고 그 원산지 증명을 이제 첨부를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수출입 금지. 앞에 위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뭐 상표권, 저작권이나 뭐 품종 보호권,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은 원래
이거 수출입이 안 됩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그런 법 위반으로 잘못하면 체포될 수가 있죠. 그 물건 그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다음에 통관 보류, 이거 이제 수출입 서류상에 어떤 오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일단 통관을 보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기억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가 아니지라도 이런 것들은 수출입이 잘 되게 어렵거나 아예 금지돼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관세와 관세 환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